자, 2014년 1회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LPG 용기 집합 설비의 저장 능력이 얼마 이하일 때 용기 밸브 압력 조정기가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기 집합 설비의 어떤 설치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저장 능력이 100kg를 초과할 경우에는 뭐예요? 용기 보관실 안에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kg 밑으로는 용기 보관실에 보관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럴 때는 뭐예요? 눈 또는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kg 이하일 때는 용기 보관실에 넣지 않기 때문에 눈 또는 빗물 또는 직사광선에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kg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세틸렌 용기를 제조하고 있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설비가 아닌 것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용기를 제조하는 자가 이렇게 갖추어야 될 설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뭐 이게 다 중복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 한 7번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음매 없는 용기, 그죠? 무이음 용기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접, 그죠? 용접이나 커넥링 가공 설비,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이음 용기가 되겠죠, 그죠? 물론 이 앞에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요 두 개가 또 용접 설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이음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음 자체가 이제 용접 이음을 통해서 용기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원료 혼합기, 건조로, 원료 충전기, 자동 부식 방지 도양 설비, 자동 부식 방지 도양 설비하고 뭐 요거는 어차피 뭐 다른 데 다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는데 10번부터 12번, 그 다음에 14번, 요거는 아세틸렌 용기 제조 설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료 혼합기, 건조로, 원료 충전기, 그 다음에 아세텐 또는 DMF 충전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없는 거, 여기서는 소결로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가스의 연소 한계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나타낸 것은 가스의 연소 한계입니다. 그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한계점이죠. 그래서 한과 상한, 그죠? 이거 뭐냐? 공기 중 또는 산소 중에서 불이 붙을 수 있는, 그죠?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연소가 가능한 가스의 공기와의 혼합 비율의 상한과 하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옆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보시면은요, 연소 한계, 그죠? 연소 범위라는 용어를 딱 들으시면, 그죠?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농도치의 범위.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가스의 농도가 요만큼 되면은, 그죠? 이렇게 범위가 있으면, 그죠? 여기서부터 요 범위 내에서는 연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상한과 하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도로 굴착 공사에 의한 도시가스 배관 손상 방지 기준으로, 자, 틀린 것은, 자, 착공 전 도면에 표시된 가스 배관과 기타 지정물 매설 유무를 조사해야 된다, 맞죠? 자, 도로 굴착자의 굴착 공사로 인해서 노출된 배관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점검 통로 및 조명 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노출된 배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점검 장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기준 자체가 뭐냐면 20m입니다. 기준 20m 이상 노출됐을 때 20m마다, 그죠? 도시가스를 경보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도시가스 배관이 하천을 횡단하는 배관 주위의 흙이 사질토의 경우 방호 구조물의 비중은,
자, 방호 구조물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질토인 경우와, 그죠? 그 다음에 점토질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질토의 경우는 물의 비중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의 비중 이상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죠? 점토질의 경우는 액성 한계에서 흙의 단위 최적 중량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사질토냐 점토질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문제에서는 사질토기 때문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스 공급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배관 정압계에 대해서 도시가스 배관망을 전산화해야 한다. 이때 전산관리 대상이 아닌 것은, 자,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자는 가스 공급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배관 정압기 등의 설치 도면,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이제 점검을 하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방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호칭지름이나 재질, 이런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화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공자, 시공년, 월일 등을 전산화 해야 된다. 근데 배관의 제조자, 이거는 관계가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도면이나 시방서, 시공자, 그러니까 이상이 있으면 시공했는 사람한테 또 어떤 뭐 AS 수리나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죠? 그래서 시공자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어떤 배관이 설치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4번은 관계가 없다. 자, 겨울철 LP가스 용기 표면에 성해가 생겨서 가스가 잘 나오지 않을 경우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조치는, 자, 가스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얼었다 이거죠. 그럼 녹여야 되는데 연탄불을 조인다, 용기를 흔든다, 열수포 사용한다, 90도 정도의 물을 용기에 붓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스 용기에는 뭐예요? 40도 이하, 그죠? 40도 이하의 온수를 사용하는데, 그걸 온수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또는 열수포, 그죠? 물을 적신, 그죠? 온수를 적신 어떤 열수포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LPG 사용시설에서 가스 누출 경보장치 검지부 설치 높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LPG. 자, LPG는 프로판과 부탄, 그죠? 프로판과 부탄,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입니다. 무거운 가스이기 때문에 누출이 됐을 경우에는 바닥면에, 그죠? 바닥면에 체류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면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천장은 뭐냐면 LNG 같은 경우 메탄은 가볍기 때문에 천장에 체류를 합니다. 그래서 지면 쪽의 높이는 뭐 30cm 이내, 그죠? 30cm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9번에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해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소형 저장 탱크는 그 저장 능력이 얼마인 것을 말하는가? 소형 저장 탱크는 뭐 법적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톤 미만인 것을 우리가 소형 저장 탱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번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염소를 운반할 때 탱크의 최대 내용적은, 자, 이것도 뭐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크기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12,000과 18,000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12,000과 18,000 두 개를 딱 놓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독성가스냐 아니냐,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독성의 경우는 양이 좀 적어야 되겠죠, 그죠? 이 두 개 중에서는 양이 적은 게 독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준을 보시면 산소 탱크의 경우는 18,000리터 이렇게 되어 있죠. 가연성 산소 18,000이고요. 독성의 경우는 12,000리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 자체가 뭡니까? 독성가스니까 12,000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에 에어졸 제조 설비와 인화성 물질과의 최소 우회 거리는, 자,
화기와의 우회거리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기준이 뭐가 있었습니까? 2m와 8m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우회거리. 그러면은 지금 문제상에서 보면 3m, 5m, 10m 이건 아니죠. 8m. 그죠? 그래서 물론 에어졸 그 다음에 뭐 다른 설비 이런 것들 있죠. 그 거리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2m와 8m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 문제에서는 찾기가 오히려 쉽죠. 그래서 다음 문제 넘어가 있습니다. 자, 12번에 지상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배관의 외부에 다음 항목을 표기하여야 한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사용 가스명 뭔지 알아야 되겠죠. 최고 사용 압력 뭐 필요합니다. 그죠? 내부의 압력이 얼마나 쓰는지, 가스의 흐름 방향, 그죠?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급 회사명, 그죠? 관계 없는 것은 4번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가스명, 최고 사용 압력, 흐름 방향은 표기가 되어져야 된다. 자, 13번에 굴착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배관이 65m가 노출되었을 경우 가스 누출 경보기의 설치 개수로 알맞는 것은, 그래서 법적으로 가스 굴착으로 인해서 20m 이상 노출된 배관에 대해서는 20m마다 가스 누출 경보기 1개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20m 기준으로 했을 때 1개씩. 그러면 65m는 20으로 나눠주면 3.25개. 이건 버리는 게 아닙니다. 소수점 버리는 게 아니고, 그죠? 1개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4개가 필요하다. 자, 14번에 도시가스 제조소 저장 탱크의 방류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방류뚝은 저장 탱크에서 누설이 됐을 때, 그죠?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뚝을 쌓아 놓은 것을 우리가 방류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지하의 모든 저장 탱크 내의 액화가스가 전부 유출될 경우에 그 액면이 지면보다 낮도록 된 구조로 방류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하에 묻어 놓으면 지하에 이렇게 묻어 놨단 말이죠. 근데 탱크가 터져 가지고 샜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하 안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외부로 이렇게 안 넘어가면, 그죠? 괜찮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죠? 자, 방류뚝의 용량은 저장 탱크 저장 능력의 90%에 상당하는 용적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방류뚝은 그 용량이 탱크 용량 이 안에 들어있는 크기의 용량만큼, 그죠? 방류뚝 크기가 되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90%라는 게 틀린 설명입니다. 물론 산소의 경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나오죠. 독이나 독성이나 가해성은 저장 능력 상당하는 용적이 필요하고요. 산소의 경우는 60%. 그죠? 산소는 좀 누출이 돼도 괜찮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90%라는 건 없습니다. 그죠? 90%라는 건 이제 통상 우리가 안전공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얘기할 때 이제 90%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자, 15번에 냉동기란 고압가스를 사용해서 냉동하기 위한 기기로 냉동능력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된 냉동능력 및 몇 톤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자, 이것도 기준 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 0으로 정하는 냉동능력은 냉동능력 3톤을 말하고 있습니다. 3톤. 요거는 그대로 그냥 뭐 외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에 고압가스 제조 시설에서 가연성 가스 가스 설비 중 전기 설비를 방폭 구조로 하여야 하는 가스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연성 가스는 방폭 구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폭 구조로 해야 되는데 방폭 구조를 안 해도 되는 가스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 브로모메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자기 발화하는 가스, 이것도 방폭 구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소 대표적인 가연성 가스죠. 그죠? 이거는 방폭 구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암모니아나 이런 것들은 그 위험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17번에 용기 종류별 부속품의 기호 중 아세틸렌을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기호는, 그죠?
지금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보기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세틸렌 뭡니까? G 가스, 그죠? 아세틸렌 가스입니다. 예, 그래서 아세틸렌 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AG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PG, P는 압력이죠. 예, 그러면 압축가스 충전하는 용기 부속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LG 이렇게 나오죠. 액화가스인데 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한 액화가스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LPG 액화석유가스 여기 따로 있기 때문에 LG는 LPG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 LT 초저온 또는 저온 용기의 부속품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AG가 되겠습니다. 자, 도시가스 배관을 노출하여 설치하고자 할 때 배관 손상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방호 철판 두께는 최소 10mm 이상으로 한다. 이거는 4mm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호 철판의 크기는 1m 이상으로 한다. 자,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철근 콘크리트재 방호 구조물은 두께가 15cm 이상으로 이어야 한다. 15cm 이상이 아니고 10cm, 그죠? 그 다음에 높이, 구조물의 높이는 전부 다 1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맞는 설명이다. 자, 19번에 다음 중 누출 시 다량의 물로 제독할 수 있는 가스는, 자, 제독제를 묻고 있는데요. 다량의 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독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거 3개, 아모니아, 산화에틸렌, 메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로 우리가 제독할 수 있는 거, 여기서는 산화에틸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통상 암모니아가 자주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산화에틸렌 여기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 물,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제독제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석회 이렇게 앞에서 포스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죠? 가성소다 수용액으로 이런 설명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독제는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자, 20번에 시아나수소의 충전 시 사용되는 안정제가 아닌 것은, 그래서 시아나수소는 중합 반응, 중합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황산, 아흐산가스, 염화칼슘, 오산화인, 동, 인산 등이 우리가 사용을 한다. 안정제로. 그래서 관계없는 거, 여기서는 이제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자, 가스 계량기와 전기 개폐기와의 최소 안전 거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60, 30, 15cm 세 가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계량기와 계량기 사이는 60, 그죠? 전멸기와 접속기 사이는 뭐예요? 그 두 개 사이가 아니고 가스 계량기와 전멸기 및 전기 접속기와의 사이는 30c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절연 조치를 하지 않은 거리와는 전선과는 15cm. 그래서 여기서는 30cm가 되겠죠. 그래서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계량기와 계량기 이렇게 됩니다. 60cm. 그 다음에 전멸기 및 전기 접속기와는 30cm가 되겠습니다. 자, 22번에 다음 중 공동주택 등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압력 조정기의 설치가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 설치를 할 때, 압력 조정기를 설치를 할 때 다음의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압일 때는 150 미만, 그죠? 그 다음에 저압일 때는 전체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다. 저압인데 250 이렇게 되죠. 그러면 250, 300이니까 250을 넘어가 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150 미만 이렇게 되는데 100, 150이니까 150은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0세대. 자, 요거는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중압일 때 150. 그 다음에 저압일 때는 250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3번에 다음 중 동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가스는, 자, 이것도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요 가스만 넣고 보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가스를 비교를 하는데요. 산소와 질소, 조연성과 불연성이죠. 이건 동일적재 가능합니다. 그죠? 관계 없습니다. 그죠? 염소와 아세틸렌. 기본적으로 염소의 경우는 아세틸렌, 암모니아, 수소 동일차량 적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고요. 나머지 한번 보시면 질소와 탄산가스. 질소도 불연성이고 탄산가스 CO2입니다. 그죠? CO2도 불연성이고 관계없죠. 그 다음에 탄산가스와 아세틸렌. 하나는 불연성이고 하나는 가연성 가스다. 이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조연성 가스 같으면은 좀 뭐 돌려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염소와 아세틸렌, 암모니아, 수소. 그죠? 요 세 개는 염소와 동일 차량에 적재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에 과가스 배관의 설치 기준 중에서 하천과 병행하여 매설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설명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좀 틀린 설명은 3번에 우리가 하상을 포함한 하천구역과 하천과 병행하여 구역에 하천과 병행하여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틀린 설명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옆에 보시면 병행하여 하천과 병행하여 매설할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 적용 안 되는 거 3번의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번에 가스 사용 시설에서 원칙적으로 PE 배관을 노출 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금 보시면 뭐 쭉 설명 동일한 설명인데 이렇게, 그죠? 얼마만큼을 노출할 수 있느냐, 지면에서 노출할 수 있는 어떤 길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길이 값으로 만든 것은 30cm 이하, 그죠? 노출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PE 배관 노출, 그러면 수치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죠? 30cm. 자, 가연물의 종류에 따른 화재의 구분이 잘못된 것은, 자, A급 화재는 일반 화재, 그죠? B급 화재는 유류 화재, C급 화재는 전기 화재, D급 화재는 금속 화재죠. 금속 화재.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식용유 화재는 뭐 K급 화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D급 화재는 금속 화재가 되겠습니다. 자, 27번 정전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습도가 낮을수록 정전기를 축적하기가 쉽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습도를 높여줌으로써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화학 섬유로 된 의류는 흡수성이 높으므로 정전기가 대전하기가 쉽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학 섬유는 정전기를 띄기가 쉽습니다. 그죠? 쉽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명에 2번이 틀렸다. 액상의 LP가스는 전기 절연성이 높으므로 유동시에 대전하기가 쉽다. 제로 선택 시 접촉 전이차를 적게 하여 정전기 발생을 줄인다. 자, 여기서 이제 정전기가 대전하기 쉽다. 여기 보시면 대전하기 쉽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전한다는 것은 어떤 접촉으로 인해서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플라스틱 자를 이렇게 뭐 털옷이나 이런 데 문지르게 되면 거기에 뭐 먼지나 우리 머리카락이 달라붙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대전됐다.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화학 섬유의 경우는 흡수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흡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찰에 의해서, 그죠? 마찰에 의해서 대전되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흡수성이 높음으로 이 설명이 지금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비중이 공기보다 커서 바닥에 체류하는 가스로만 나열된 것은, 자, 비중, 우리가 가스의 비중은 공기하고 비교했을 때, 그죠? 공기의 분자량과 비교를 했을 때 그 값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바닥에 체류하는 거, 공기보다 무거운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의 분자량은 29g입니다. 그래서 29g보다 분자량이 큰 거, 그죠? 크면은 바닥에 체류하겠죠. 작은 것은 위로 천장 쪽에 체류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자량을 계산했을 때
염소는 분자량이 71입니다. 이거 CL2, CL 자체가 이제 35, 36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소는 분자량이 71, 70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암모니아는 NH3, N24, H가 1g이니까 3개, 그래서 17g입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하고 비교했을 때 암모니아는 가볍죠. 가벼우니까 바닥에 체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암모니아 들어간 건 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아시틸렌은 C2H2 그죠? C가 12 2개, 수소가 1 2개, 24 26이죠. 그럼 공기보다 또 뭐예요? 가볍죠? 아시틸렌 제외. 그럼 뭡니까? 제외 안 된 거 한 번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아는 거 먼저 정리를 해 보시면 됩니다. 그죠? 예. 자, 아시틸렌을 용계 충전 시 미리 용계 다공물질을 채우는데 이때 다공도의 기준은 다공도는 75에서 92%이지. 그죠? 75에서 92%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용제, 그죠? 용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다공물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요것까지도 외우실 필요가 있다. 자, 30번에 다음 중 폭발 방지 대책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보시면 방폭 성능 전기 설비 설치. 자, 방지 대책 되겠죠? 됩니다. 그죠? 방지 대책. 폭발 방지하기 위해서 방폭 성능을 가지는 거 한다. 정전기 제거한다. 맞죠? 점화원을 제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 압력계 설치. 압력계는 계측기입니다. 그죠? 측정을 하는 거니까 이 계측기는 외부에서 그 내부의 압력을 보기 위한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떤 측정의 편의성을 위한 거지 폭발 방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폭발 하한 이내로 불활성가스에 의한 희석. 그죠? 이거는 맞습니다. 그죠? 방지 대책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재료의 인장과 압축 과정을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작용을 시키면 그 응력이 인장 강도보다 작은 경우에도 파괴되는 현상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응력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철사 같은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끊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떤 응력을 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파괴되는 우리가 현상을 여기서는 피로 파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가 누적이 됨으로써 파괴되는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2번에 아시틸렌 용기에 주로 사용되는 안전밸브 형식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프링식, 파열판식, 가용전식 이렇게 형식은 세 가지, 안전밸브 형식은 세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전식은 제외하고요. 자, 보시면 스프링식, 요거는 LPG 하나밖에 없어요. 스프링식은. 그 다음에 파열판이냐 가용전이냐 이렇게 되는데 파열판은 압력에 의해서 깨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용전은 열에 의해서 녹는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파열판에 가스를 보시면 산소, 수소, 질소, 알곤 이런 것들. 이거 뭡니까? 압축가스. 그죠? 압축가스들 경우에는 파열판을 쓰고요. 아시틸렌, 염소, 산화에틸렌, 용기 등에 사용된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시틸렌 이런 것들이죠. 뭐 가연성 가스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용정식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용전식이 맞겠다. 다량의 메탄을 액화시키려면 어떤 액화 사이클을 사용해야 하는가? 그래서 천연가스 액화 장치에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팽창 사이클과 캐스케이드 사이클이 많이 쓰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캐스케이드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34번에 저온 액체 저장 설비에서 열의 침입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외면으로 통한 열 복사. 그죠? 밖에서 뜨거운 게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열이 전달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단열재를 통한 직접 통한 열 대류. 단열재는 열을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외부와의 열 출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쓰는 거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열의 침입 요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연결 파이프를 통한 열 전도, 밸브 등에 통한 열 전도, 이런 것들. 그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방지할 목적으로 뭐예요? 단열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는 관계가 없다, 가장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P가스 이송 설비 중에서 압축기의 부속 장치로서 토출 측과 흡입 측을 전환시키며 액상과 가스 회수를, 액송과 가스 회수를 한 동작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죠? 그래서 토출과 흡입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사방 밸브 중에서 사방 밸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흐르게, 요런 식으로 흐름 방향을 줬다가 흐름 방향을 또 요런 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예, 전환에 의해서, 그죠? 전환을 시키면 토출이나 흡입이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겁니다. 사방 밸브. 다음 중 고압 배관용 탄소관 강간의 KS 기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할 때도 5개 정도 외워두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SPP관, 그죠? 배관용 탄소관 강간, 그 다음에 SPPS, 그죠? SPPH, 그죠? 고압 배관용입니다. 그죠? 탄소관 강간, 압력 배관용, 탄소관 강간, 고압 배관용. 얘는 10kg까지, 그죠? 10kg 제곱센치 압력,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0에서 100kg까지, 100kg 이상의 고압, 그죠? SPPH.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PHT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뭐다? 고온 배관용. SPLT라면은 저온 배관용, 그죠? 그래서 그 5개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SPPS 압력 배관용, SPPH 고압 배관용, 그죠? 그래서 SPP관하고 SPHT, SPLT 요 5개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기능사 문제에서는 우리가 요런 문제에서는 전부 다 푸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37번 저온 장치용 재료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렇게 되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여기서는 저온 취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온 취성이 되면 저온의 상태에서 어떤 성질을 얘기합니다. 나타나는 성질, 그죠? 그러면 뭐예요? 충격치의 감소가 되겠죠. 그죠? 온도가 낮아지면 잘 깨진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취약해지는 성질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성질 자체가 뭐냐면 충격치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38번. 다음 가연성 가스 검출기 중에서 가연성 가스의 굴절률을 차이를 이용해서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자, 검출기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간섭계형 굴절률을 이용하고요. 안전등형, 이거는 촛불 같은 거 이렇게 피워 놓으면, 그죠? 불을 붙여 놓으면 뭡니까?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면 불이 밝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탄광 내에서 메탄을 발생할 때 검출하는 것이 되겠고, 검지관, 그죠? 그래서 착색층의 길이로 농도 측정한다. 그래서 열선형, 그죠? 전기 저항의 변화에 따라서 측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률은 간섭계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다음 곡열 반지름 R이 50mm일 때 90도 구부림 곡선의 길이는 약 얼마인가? 그죠? 곡관부의 길이입니다. 그죠? 90도만큼 이렇게 곡관부. 요거 반지름, 그죠? R 값입니다. 로디우스 50mm.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곡관부의 길이 계산하는 거, 그죠? 2파이 R, 그 다음에 각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2파이 R, 그죠? 파이는 3.14, 그죠? 그 다음에 R 반지름 50, 그죠? 그 다음에 360도 중에서 90도만큼만 계산하기 때문에 360분의 90, 그렇게 해서 78.5m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뭐 4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뭐 근사치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펌프 중 시동하기 전에 프라이밍이 필요한 펌프는, 프라이밍 자체가 뭐냐면 물을 채우는 작업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프라이밍 작업이라고 하고요.
얘는 원심 펌프, 그죠? 원심 펌프의 경우 기동 전 물을 채우는 작업, 그 작업을 우리가 프라이밍이라고 한다. 그럼 답은 원심 펌프가 되겠습니다. 자, 강간의 녹을 방지하기 위한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먼저 사용되는 도료, 미칠, 그죠? 미칠용으로 사용되는 도료는 광명단 도료입니다. 그죠? 이건 그대로 그냥 외워두시면 되고. 자, 압축된 가스를 단열 팽창시키면 온도가 강화한다는 것은 어떤 효과라고 하는가? 단열, 열 출입을 차단한 상태에서 팽창을 시킨다. 팽창을 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최적을 팽창시킨다. 그죠? 공간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을 이렇게 통과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자, 걔는 뭐냐면 줄 톰슨 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우리가 냉동에서 우리가 그 팽창 밸브 사용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 톰슨 효과. 자, 다음 중 저온 장치 재료로서 가장 우수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온 취성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 이렇게 나오죠. 18-8 스테인리스강, 동및 동합금, 알루미늄 및 합금, 9% 니켈강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다? 니켈강이 포함이 된다. 자, 펌프의 회전수를 1000rpm에서 1200rpm으로 변화시키면 동력은 약 몇 배가 되는가? 상사법칙이 됩니다. 회전수 증감에 따른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데 통상 유량, 그죠? 유량 Q는 Q2는 Q1 곱하기 회전수, 처음 회전수분의 나중 회전수, 그죠? 그대로 그냥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례. 그 다음에 양정은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N1, N2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력은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처음 회전수 문제에서 1000rpm에서 나중 회전수 1200rpm으로 했을 때 3승, 그죠? 그러면 약 1.7배가 되겠습니다. 자, 45번 다음 중 왕복동 압축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왕복동식은 압축을 하면 맥동이 생기기가 쉽다. 맥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 심장 뛰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간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왕복동 피스톤의 왕복 운동에 의해서, 그죠? 펌핑을 하는 거니까 맥동이 두근 이런 식으로 우리 심장 뛰듯이 그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체 비중에 관계없이 고압이 얻어진다. 그죠? 용량 조절의 폭이 넓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클리어런스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비용적식 압축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용적식은 용적이라는 것은 이 최적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일정 공간이 있다, 압축되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왕복동식은 용적식이 됩니다. 그죠? 용적식. 그래서 관계없는 틀린 것은 4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46번 다음 각 가스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질소는 안정된 가스로서 불활성 가스다. 맞죠? 근데 고온에서는 금속과 화합하지 않는다. 고온에서는 금속과 화합을 해서 질화합물을 생성한다. 우리가 오염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고온에서는. 그 다음에 염소의 경우는 반응성이 강한 가스로 강제에 대해서 상온에서 무수 상태로, 물이 없는 상태에서 현저한 부식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염소는 수분이 존재할 때 염산이 되어서 부식성이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산소는 액체 공기를 분류하여 제조하는 반응성이 강한 가스로 그 자신이 잘 연소한다. 산소는 불연성이죠. 조연성입니다. 조연성. 불연성, 불이 안 붙는 성질, 그 다음에 조연성, 연소성으로 따지면은 연소를 도와주는 역할, 거의 조연성이 되겠죠. 뭐 불연성은 아니고요, 그죠? 조연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잘 연소한다 이러면 이거는 가연성 가스입니다, 그죠? 이게 틀린 설명이 되겠죠. 암모니아는 동을 부식하고 고온 고압에서는 강제를 침식한다. 자, 요게 이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어떤 액의 비중을 측정하였더니 2.5이었다. 이 액이 액주 6m의 압력은 몇 kg per 제곱센치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압력 계산 자체가 비중량의 높이입니다.
중량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죠. 그럼 중량을 측정해야 되는데 액의 비중이니까 액의 비중은 우리가 액의 기준이 되는 그죠? 물의 비중량이 되겠죠. 1000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때의 비중이 1이기 때문에 액 비중 곱하기 물의 비중량 곱하기 했을 때 우리가 25,000 2500이죠. 2.5니까 2500kg per 제곱 세제곱미터 비중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중량에다가 높이를 곱한다. 6m 곱하죠. 그러면 15,000kg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죠? 제곱미터. 근데 이거는 제곱 센티미터죠. 그래서 단위 변화를 해주기 위해서 만으로 나누어 준다. 그죠? 이거는 메다니까 제곱미터니까 100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죠? 센티미터로 바꾸면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제곱센치는 1 곱하기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으로 나누어 주고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1.5. 자, 48번. 100도씨를 화씨온도로 단위 환산하면 몇 화씨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도씨를 화씨로 바꾸는 거 계산식이죠. 5분의 9 곱하기 도씨 플러스 30이다. 그래서 곱하기 먼저 해주고요. 100도씨를요. 그 다음에 화씨로 변환한다. 212.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화씨와 섭씨를 구분했을 때 빙점 0도씨는 32화씨, B점 100도씨는 212화씨. 그죠? 요건 100등분한 거, 요건 180등분한 거. 이렇게 돼 있죠. 그 온도의 정의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00도씨를 화씨로 한다 그러면 212. 이건 그냥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밀도의 단위로 옳은 것은, 자, 밀도의 단위는 단위 최적당 질량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기에 보시면 이제 3번으로 답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 지금 2번과 3번의 보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답이 3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요거는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상태에서 보시면은요, 요게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죠? 단위 최적당 질량. 이것도 설명에서도 틀렸네요. 단위 최적이니까 세제곱 센티미터가 돼야 됩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이 오타가 좀 발생을 했네요.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죠? 설명을 좀. 그래서 단위 최적당 질량이라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죠? 최적은 세제곱미터죠. 이거 뭡니까? 최적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수돗물의 살균과 섬유의 표백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가스는 우리가 염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소독제로 많이 사용하는 거 염소. 자, 다음 중 1atm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뭐 1atm은 760mAhg 맞죠? 그 다음에 14.7 psi 맞죠? 그 다음에 인치 hg. 자, 인치 hg 그러면 요 미리를 요거 760mAhg를 뭐예요? 인치로 바꾼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1인치는 미리 단위로 하면 통상 우리가 25.4mm죠. 미리로 하니까 밀리미터로 하면은 25.4고요. 그러면 얘를 760을 25.4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약 29.92가 나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킬로그램 제곱미터죠. 그러면 이제 요거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를 1.033이니까 요거를 곱하기 만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332 10332 틀렸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에 다음 중 액화석유가스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기화 및 액화가 용이하다. 그래서 우리가 연료로 많이 씁니다. 그죠? LPG 자체가 우리가 액화가 좀 쉬운 그런 가스가 됩니다. 그죠? 공기보다 무겁다. 기체 상태일 때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비교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액상의 액화석유가스는 물보다 무겁다. 액체 상태일 때는 물보다 가볍습니다. 액화석유가스는 석유에서 우리가 원료에서 추출해내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보다는 가볍다. 그러니까 액체 상태일 때는.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스 1몰을 완전 연소시키고자 할 때 공기가 가장 적게 필요한 것은, 자, 이거는 연소식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탄소는 산소하고 1대1 결합을 합니다. 그죠? CO2가 생성이 되고요. 수소는 H2에 플러스 뭐예요? 0.5 O2. O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H2O가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그죠? 몰수가 작아지겠죠. 그죠? 수소는 H2. 그죠? 그럼 0.5몰만 있으면 돼요. 메탄은 CH4. 이렇게 되니까 탄소가 기본적으로 1몰 차지하죠. 그럼 아세틸렌 2개 있으면 뭐예요? 이건 2몰 차지합니다. 그죠? 에탄도 이렇게 되니까 2몰 차지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1몰, 2몰 탄소만 놓고 봐도 그렇게 차지합니다. 근데 수소는 0.5몰만 있으면 되니까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비열이 큰 물질은 열용량이 크다. 열용량은 중량에다가 비열 값을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열이 클수록, 그죠? 열용량이 크게 되겠죠. 그 다음에 1칼로리는 약 4.2 줄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 열뿐만 아니고, 그죠? 우리가 물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전부 다 이제 고에서 저로 흐릅니다. 비열은 물보다 공기가 크다. 물의 비열은 1이고 공기의 비열은 0.24 이렇게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다음 중 무색, 무취의 가스가 아닌 것은, 자, 산소, 질소. 이거는 산소와 질소는 뭐예요? 우리가 공기를 맡아보면 되죠. 공기에 냄새가 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CO2도 마찬가지인데, CO2도 공기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것은 우리가 오존, 그죠? 특이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소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색, 무미, 무취의 가해성 기체다. 밀도가 아주 작아, 확산 속도가 빠르다, 가볍다는 거죠. 자, 열전도율이 작다. 높은 온도일 때는 강제, 기타 금속 재료라도 쉽게 투과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소는 열전도율이 큽니다. 그래서 3번의 설명이 틀렸다. 자,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성 및 인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액화석유가스의 주성분은 우리가 메탄이 되겠습니다. 그죠? 메탄은 다른 지방족 탄화수소에 비해서 연소 속도가 느리다. 최소 발화 에너지, 발화점 및 폭발 하한계 농도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설명에서 틀린 것은 2번에 발화 에너지가 낮다. 그죠? 요 설명이 틀렸다. 그죠? 이건 높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연소가 그만큼 연소 속도도 느리고 폭발한 농도도 높고, 탄화수소 이게 정전기 발생은 다른 가연성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연소가 뭐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58번에 불완전 연소 현상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불완전 연소, 불이 잘 연소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죠? 원인으로 보자면, 가스압에 비해서 공급 공기량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가스의 양과 공기의 양, 압력은 뭐예요? 비율적으로 맞아야 되죠. 그래야 완전 연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 연소기가 설치되었다. 환기. 그럼 연소하고 나면 연소가스를 빼줘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공기가 또 들어옴으로써 연소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공기와의 접촉 혼합이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1, 2, 3번은 가스와 공기, 그죠? 연소용 공기와의 어떤 혼합 또는 뭐 접촉 이런 게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불꽃의 온도가 증대되었을 때, 자, 온도가 증대되면 완전 연소 조건 중에 우리가 온도가 상승하는 거, 요거는 완전 연소의 어떤 조건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무색의 복숭아 냄새가 나는 독성가스는, 자, 그거는 그냥 그대로 외우셔야 되죠. 특유의 복숭아 냄새가 나는 거, 시아나수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시아나수소. 자, 다음 중 기체의 밀도가 가장 작은 것은,
밀도는 단위 최적당 질량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적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1몰당 최적이 우리가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22.4로 똑같으니까 다 22.4로 나누어 줍니다. 뭐를? 중량을. 중량이라는 것은 분자량입니다. 그죠? 분자량. 그 얘기는 뭐냐면 분자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무게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뭐예요? 기체의 밀도는 작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분자량만 놓고 보면 프로판은 44, 메탄은 16, 부탄은 58, 아세틸은 26, 그걸 22.4로 나눠주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죠. 그래서 가장 작은 거 메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스 중에서 가장 작은 거, 밀도가 가장 작은 것은 수소입니다. 수소는 H2 2g이죠. 2g. 이거를 22.4로 나누어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치가 아주 작죠. 예, 그래서 중량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밀도는 작아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